네, 방금 전 들으신 노래 넬라 판타지아 영화 미션에 나온 음악이죠. 며칠 후면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션, 독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그 미션을 이뤄내서 광복을 맞이했지만 친일청산이라는 미션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광복절 특별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최근 친일파 열전을 펴낸 박시백 화백 모셨습니다. 화백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시백 화백 하면 만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과거를 사실대로 알려주고 또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청취자분들께.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일파 열전을 쓰셨어요. 네네. 제 소개를 바탕으로 한다면 친일파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주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고 싶은 우리 화백님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책 내게 되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도 친일파 청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지만 근래 보여지는 여러 이제 모습들이 여전히 친일파들이 건재하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남겨줬고 이번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한 인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네. 독립 후손들이 친일파 후손들보다 부지런했다며. 네네. 저런 환경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 얘기에 저 굉장히 흥분했었거든요. 너무 화나는 얘기였죠. 이른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그 이후에 받았던 탄압과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 같은 것이 거의 없이 생활해 했던 반면에 친일파들은 그 당시에 누렸던 그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해방 이후에도 고스란히 이것을 승계하면서 더욱더 불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제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도 있었고 사실은 뭐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뭐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해서 우리 일본 기업 배상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네네. 위안부 합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일련의 역사들을 보면 역사 만화를 그리는 분으로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친일파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각 곳에 주류로 등장하면서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후손들과 또는 혈연적인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과 정신적인, 철학적인 이런 인식을 함께하는 그런 정신적 후예들이 네. 여전히 곳곳에 상당한 힘을 갖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만화가 시사 만화가 우리 박시백 화백님이 이번에 친일파 열전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만화고요. 당연히 저도 이 책을 이제 주말 동안 읽었는데 친일파의 역사와 친일파의 활동 그리고 친일파가 누구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집필하시면서 가장 집중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들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겠죠. 이들 중에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시면서 거기에서 한 4천 몇백 명인가 수준으로 이제 추격을 한 거거든요. 네. 이들 하나하나가 대부분 정말 굉장한 친일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한 친일파. 네네. 네. 그 중에서 다시 저는 한 100수십 명 정도가 소개가 됐거든요. 선정의 문제, 어떤 사람을 고를 것인가의 문제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집중해야 할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 책 보면서 이완용 같은 뭐 대표적인 친일파는 그렇죠. 알고 네네.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는 친일파 실명과 활동도 많이 써 있었고 제가 네. 평소 존경하던 인사도 친일파였더라고요. 그럴 수 이번에 있죠.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100여 명을 치르는 기준이 뭐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친일 행각 자체가 두드러졌거나 아주 월등하게 그렇죠. 친일을 아주 드물게 악랄하고. 악랄했거나 이런 경우는 우선 포함이 돼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워낙 그 위치가
확고하신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같이 이제 넣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고증가 확인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또 그렇죠. 친일파 후손들은 자기 조상 이름이 막 친일파로 이렇게 불리는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뭐 소송도 하고 실제로 네네. 그런 고증가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원래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도 민족문제연구소랑 같이 한 것이었고요. 네. 그 고증 또는 그 자료의 기본 베이스는 그 친일 인명 사전 이것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인명 사전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떤 개인적인 감정, 그 집필자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들의 이제 활동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하고 모아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에 기반했습니다. 처음 이제 이 책을 보면 처음에 이제 친일파들이 처음부터 막 나라를 팔아먹어야지 이런 나쁜 놈들도 있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일본의 발전상을 좀 배워서 힘을 키우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통해 배웠거든요. 어쩌면 자기 합리화도 있지만 사실상 처음의 시작은 어떤 우국충정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근대화를 이룩하고 있고 조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빨리 저들을 따라 배워야지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일본에 대한 호감들을 계속 강화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노림수 같은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그 민족 반역자이자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죠. 조금씩 하다가 이제 몸이 다 친일로 젖어들어도 모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친일파 중에 친일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그 반대의 경우는 많이 보았는데 친일하다가 돌아섰던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예, 제가 그런 사람들은 친일 사전에 안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회개한 그렇죠. 사람은. 왜냐하면 친일 인명사전의 기준이 네.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친일로 돌아섰을 경우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등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그 리스트가 그렇게 정확하다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네네네. 명단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은데 네네. 뭐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만 보고 우리가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고 아마 민족문제연구소와 우리 박화백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 전체를 보고 분명히 이건 친일이 확실하다라는 분들을 명단에 올리셨을 거고 그런 판단, 민족의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 하세요? 그렇죠. 작가님 그리시면서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간이 35년이라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한 5년 전까지 열심히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몇 차례 투옥되고 하다가 막판에 변절하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미 한 1940년 전후에서는 일본의 힘이 워낙 강성하게 느껴지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친일, 자기 합리를 하면서 친일에게를 갔는데 그것은 또한 반대의 경우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길에 헌신했던 분들이 맞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들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말모이에 보면 네. 그 한국어 사전을 집필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나오는데 그 윤계상 씨가 주인공이었죠. 네네.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절대 독립 안 돼.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독립운동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독립 안 돼. 근데 그 아들은 될 거라고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했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백년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독립투사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들으면서 막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울컥울컥한 마음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분노와 이 친일 인사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작가님 제일 열받게 했던 분노템, 분노의 친일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뭐 특정한 누구라기보다는 사실상 뭐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인물들은 인텔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명하고 그리고 각계의 이제 일가를 이루었던 학자 또는 뭐 언론인 또는 그 예술인, 문학인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각종 연설이나 또는 뭐 신문기고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전장에 나갈 것을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때는 시국이 그랬으니까 그랬다라는 식의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요즘도 그런 지식인들 너무 많죠. 많죠. 물론 그런 지식인들도 있지만 또 우리 박시백 화백님처럼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참 계십니다. 제가 아까 되게 존경하던 분인데 친일파였더라고요. 것처럼. 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꼭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친일 인사 있으세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누구라기보다도 왜요? 해주세요. 이거 널리 알려야 돼요, 하백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가 기억하고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은 사실 해방 직후에 죽거나 또는 뭐 일제강점기 당시에 친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거나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살아남아서 우리 계속해서. 사회의 주류가 됐던 그래서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또 우리 현대문학의 무슨 거의 거장으로 대접받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더 기억하고 제대로 그들의 위치를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 민족 대반역을 하고 그 얻은 이익으로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광복절을 앞두고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입니다. 박시백 화백의 친일파 열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책에서 여성계의 여러 이제 친일 인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왜냐하면 사실 그 억압돼 있던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일깨우고 계몽했었던 인사들인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네, 근데 그분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그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실제 이제 해방 이후에 각 주요 사립대학, 특히 여자대학들의 총장, 이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네. 실제 이분들은 이제 20년대 전부터 해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뭐랄까 민중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하면서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사실 많죠. 근데 사실 그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의 영향력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 그 여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만이 아니라 하여튼 맞습니다. 모든 당대의 그때의 지식인 혹은 이런 사람들이 그 앞장에 섰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친일 정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들이 이제 언론과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 여론 형성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네. 심하게는 오히려 이제 독립운동으로 윤색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한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이 친일 문제가 지금처럼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주류였고, 하지만 이 유혈항쟁 이후에 이제 각계의 어떤 민주화 세력들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또 친일 문제에 대해서 천착했던 임종국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어쩌면 지금 이제 7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야 사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종종 화해라는 이름으로 네. 용서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제 좀 하나 돼야지.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할 거야. 화해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친일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이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식의 이제 변명들을 하잖아요. 항상 저는 전제되는 것이 정말 절절한 사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친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 자신의 친일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민족 앞에 사죄하고 이렇게 출발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넓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고 자기들을 재포장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던 바람에 여전히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이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과거의 친일파들과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경제학과 졸업하셨죠? 네네. 근데 어떻게 역사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네, 네. 경제학을 전혀 몰라서 네, 그나마 조그마한 역사 쪽에 관심이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과를 잘못 선택하셨군요. 네. 그러기도 했지만 그 당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셨군요. 네. 네. 그 시사 만평 처음에 하셨는데 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역사를 좀 바로 알고 바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 어떤 사명감보다 시사 만화를 계속하는 게 힘들어서 좀 이제 쉬우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찾다가 찾은 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네네. 역사 쪽 역사 만화였었는데요. 사실 시사 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이 역사 만화가 시사 만화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과거의 그 시사를 이제 쭉 다루는 것이 돼서 그 시사 만화의 경험이 굉장히 좋은 훈련 과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역사 만화를 그리는 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고증을 해야 네. 되고 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가상의 좀 인물들이라든지 MSG를 좀 약간 쳐도 그렇죠. 사람들이 드라마라는 것 때문에 넘어가 주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료 찾는 것만으로도 엄청 방대하실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으세요? 역사 만화 쓰실 때. 가장 큰 어려움 특히 현대사인 경우에 예컨대 이제 정황상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네. 등장인물에게 이제 어떤 멘트를 넣어도 되겠지 싶다가도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때 막 나는 대화들이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주다 보니까 만화가 아무래도 좀 건조해지죠. 그렇겠죠. 좀 네네. 객관적이다 보려면. 네네. 그래서 재미없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관의 마음으로 하시는군요, 진짜. 어쩌면 이게 이제 그 재미와 재주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재미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왜곡 그렇겠죠. 표현될 가능성이 커져서 네. 물론 우리 화백님이 만화가시니까 만화로 한 거지만 이게 만화의 형태로 그려졌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친일파 열전만으로 해도. 네. 글쎄요. 일단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요. 글도 많고. 그래서 그 책장을 넘기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만화라는 장점이 충분히 살려낸 책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이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화백으로서. 네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만화는 이제 재밌어야 한다, 네. 쉬워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시대 이야기고 내 전개 그 방식도 그런 쉽지 않은 방식을 채택을 함으로 해서 그런 만화적 장점을 잘 못 살린 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은 내용의 얘기를 책으로 다룬다고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정도. 그렇죠. 예, 그 네.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친일파 열전을 만화로 그려서 좋은 점은 친일파의 삶을 막 글로 쓴 무슨 일대기처럼 저 그거 읽고 싶지 않거든요, 별로. 근데 이렇게 만화로서 다양한 인물을 물론 입체적으로 깊게 다룰 수는 없었겠지만 100여 명을 다뤄야 네네네. 되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넘어가면서라도 기억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만화기 때문에 또 박시백 화백이기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 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친일파다. 이런 친일파도 있다. 이게 더 주안점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세하게 그들의 친일 행각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다기보다도 가급적게 많은 사람들을 알리는 것 자체에 더 목적을 두었죠.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고 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저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뒤돌아보는 저는 그런 좀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 네네. 제가 책을 제대로 읽었죠. 그러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광복절 앞두고 있는데 물론 독립투사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비해서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는 좀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일파 지금 현재의 또 얘기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 박시백 화백의 역사만화 친일파 열전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저처럼 어느 순간 존경하는 인물이 친일파임을 깨닫고 깜짝 놀라는 그런 또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책을 통해서 좀 얻었으면 하는 점 한 가지 정도 화백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책은 제가 작년에 냈던 35년이라고 하는 7권 처리책의 일종의 이제 친일파 관련 편집본 같은 겁니다. 실제 거기에 그림들을 고스란히 갖고 온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했던 이유는 어쨌든 여전히 친일청산의 과제가 남아있는 조건 하에서 친일파들에 대해서 잘 알리는 것 자체,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친일청산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보시는 분들도 이 책을 봉헌해서 좀 몰랐던 몇 사람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번엔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 옮기시겠어요?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요? 네네. 왜요? 조선왕조 다 했으니까 고려사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이 조선왕조실록 끝나고 나서 고려사 뒤로 가서 고려사를 할지 아하. 아니면 그 일제강점사를 할지 고민하다가 조선왕조실록에 뒤이은 일제강점사를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려사 차례인 것 같아요. 바로 현대사로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죠. 네. 네. 사극은 자주 나오는데 현대사 드라마가 안 나오는 이유가 다 그래서입니다. 화백님. 그렇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친일파 열전의 박시백 화백과 함께 이슈가 만난 피플 함께했습니다. 화백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